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과 체력 저하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지고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감도 함께 찾아왔죠. 특히 무릎과 관절 통증이 걱정이 되어 매일같이 그 불편함에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는 오래전에 80세가 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배운 덕분에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오늘은 그런 제 경험을 바탕으로 80살을 앞두고 알아야 할 5가지 중요한 사항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60대나 70대에 접어들면서 꼭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체력과 건강에 변화가 생기지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30년 동안 건강을 챙기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그 작은 변화들이 결국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건강한 식단과 천관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60대, 70대에 접어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신체를 잘 돌봐야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자신을 잘 돌보기 위해 많은 연구를 했고 그 결과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량이 줄고 의지력도 약해지며 몸이 쉽게 피곤해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 경우 50대 후반에 갑자기 의식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갱년기와 체력 저하로 외출이 줄고 집에서만 유튜브를 보는 것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차 외부 활동을 멀리하고 은둔 생활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쉬고 싶은 마음이 강했지만 지금은 그 시절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고 외부와의 소통을 끊어버린 게 지금 돌아보면 아쉽고 그 시기만큼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60대 후반이 된 저는 다시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릎과 관절이 아프고 피곤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작은 변화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건강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만난 한 80대 분은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나 1시간 요가를 하고 그 후에는 미술 동아리 활동도 하며 책을 읽고 밤에는 콘서트에 가는 등 매우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신체적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으며 새로운 도전에 열려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이상 피하고 숨지 말고 조금씩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 정말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체력과 건강이 저하된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늦어도 70대부터는 자신의 건강을 위한 관리와 준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후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80세가 되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몸과 마음을 잘 돌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늦게 시작했어도 남들보다 10년 젊게 살 수 있었던 8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 건강검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조기 발견과 예방에 집중하세요. 매년 정기 검진을 통해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를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대장 내시경, 유방 촬영, 골밀도 검사를 더해 신체 상태를 철저히 체크하세요. 불편하거나 번거롭다고 미루면 돌이킬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예방과 치료를 위해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흡연과 절제도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꼭 금연해야 합니다. 빠른 배변과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배변은 심장병과 폐질환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금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금연 프로그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이상 마시지 말고 마신다면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적당한 운동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시간 동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30분 동안의 빠른 운동도 심혈관 건강과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전신 스트레칭을 하여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밤에 하이킹을 좋아하는데 산에 가면 상쾌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 잡힌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 하루에 2번 이상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세요. 닭고기, 생두부 등 저지방 단백질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고 심장 건강에 매우 좋은 생선, 아마씨, 호두 등을 통해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세요. 또한 명상을 하세요.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매일 조금이라도 유튜브에서 명상이나 요가를 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친구나 가족과 교류해서 에너지를 얻어 외로움을 줄이세요. 독서, 음악, 그림 그리기 등 자신의 취미를 통해 삶의 기쁨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좋은 수면입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매일 8시간 이상의 좋은 수면을 취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세요. 적절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서 깊은 잠을 자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휴대전화, TV 등의 사용을 줄여서 수면의 질을 높이세요. 미야만이 최고입니다. 강장제입니다. 감사할 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세요. 저는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르세요. 또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로만 자신을 둘러싸도록 노력하세요. 늙어서 왜 그런 짓을 하니? 라고 말하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반드시 인간관계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관계를 강요하기보다는 좋아하는 사람,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 당신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만 사귀세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좋은 사람이 당신이 되고 스스로를 부양하며 살아갑니다. 다음으로 활동적인 삶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살고자 하는 의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삶의 목적을 줍니다. 젊을 때는 클럽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미학이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인연을 맺어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일을 살아갈 동기를 부여합니다. 여행도 정말 좋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짧은 여행부터
먼 곳으로의 장기 여행까지 다양한 여행을 계획하세요.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삶의 즐거움이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과 체력 저하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지고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감도 함께 찾아왔죠. 특히 무릎과 관절 통증이 걱정이 되어 매일같이 그 불편함에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는 오래전에 80세가 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배운 덕분에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오늘은 그런 제 경험을 바탕으로 80살을 앞두고 알아야 할 5가지 중요한 사항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60대나 70대에 접어들면서 꼭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체력과 건강에 변화가 생기지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30년 동안 건강을 챙기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그 작은 변화들이 결국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건강한 식단과 천 관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60대, 70대에 접어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신체를 잘 돌봐야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자신을 잘 돌보기 위해 많은 연구를 했고 그 결과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량이 줄고 의지력도 약해지며 몸이 쉽게 피곤해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 경우 50대 후반에 갑자기 의식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갱년기와 체력 저하로 외출이 줄고 집에서만 유튜브를 보는 것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차 외부 활동을 멀리하고 은둔 생활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쉬고 싶은 마음이 강했지만 지금은 그 시절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고 외부와의 소통을 끊어버린 게 지금 돌아보면 아쉽고 그 시기만큼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60대 후반이 된 저는 다시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릎과 관절이 아프고 피곤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작은 변화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건강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만난 한 80대 분은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나 1시간 요가를 하고 그 후에는 미술 동아리 활동도 하며 책을 읽고 밤에는 콘서트에 가는 등 매우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신체적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으며 새로운 도전에 열려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이상 피하고 숨지 말고 조금씩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 정말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체력과 건강이 저하된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늦어도 70대부터는 자신의 건강을 위한 관리와 준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후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80세가 되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몸과 마음을 잘 돌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늦게 시작했어도 남들보다 10년 젊게 살 수 있었던 8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 건강검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조기 발견과 예방에 집중하세요. 매년 정기 검진을 통해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를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대장 내시경, 유방 촬영, 골밀도 검사를 더해 신체 상태를 철저히 체크하세요. 불편하거나 번거롭다고 미루면 돌이킬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예방과 치료를 위해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흡연과 절제도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꼭 금연해야 합니다. 빠른 배변과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배변은 심장병과 폐질환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금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금연 프로그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이상 마시지 말고 마신다면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적당한 운동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시간 동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30분 동안의 빠른 운동도 심혈관 건강과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전신 스트레칭을 하여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밤에 하이킹을 좋아하는데 산에 가면 상쾌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 잡힌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 하루에 2번 이상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세요. 닭고기, 생두부 등 저지방 단백질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고 심장 건강에 매우 좋은 생선, 아마씨, 호두 등을 통해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세요. 또한 명상을 하세요.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매일 조금이라도 유튜브에서 명상이나 요가를 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친구나 가족과 교류해서 에너지를 얻어 외로움을 줄이세요. 독서, 음악, 그림 그리기 등 자신의 취미를 통해 삶의 기쁨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좋은 수면입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매일 8시간 이상의 좋은 수면을 취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세요. 적절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서 깊은 잠을 자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휴대전화, TV 등의 사용을 줄여서 수면의 질을 높이세요. 미야만이 최고입니다. 강장제입니다. 감사할 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세요. 저는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르세요. 또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로만 자신을 둘러싸도록 노력하세요. 늙어서 왜 그런 짓을 하니? 라고 말하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반드시 인간관계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관계를 강요하기보다는 좋아하는 사람,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 당신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만 사귀세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좋은 사람이 당신이 되고 스스로를 부양하며 살아갑니다. 다음으로 활동적인 삶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살고자 하는 의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삶의 목적을 줍니다. 젊을 때는 클럽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미학이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인연을 맺어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일을 살아갈 동기를 부여합니다. 여행도
정말 좋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짧은 여행부터 먼 곳으로의 장기 여행까지 다양한 여행을 계획하세요.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삶의 즐거움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모든 어른들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대교 속담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흐름을 막으면 압력이 커집니다. 필요한 양의 흙을 파서 미덕을 형성하면 물은 그 부분을 오해하여 흘러내립니다. 싸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상대는 더 강한 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입장을 굳건히 하고 능력을 키우면 상대는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거나 피할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나의 길을 막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면 대결을 피하고 수능 전날에 불을 밝히면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듯이 어둠과 싸우기보다는 빛을 더 비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논쟁으로 싸움에 맞서기보다는 발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속담이 때로는 지루한 이야기나 시대적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기본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때 현명한 사람의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2500년 전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가르친 위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초나라와 초나라의 전국시대의 묵자였습니다. 묵자는 보편적인 사랑, 즉 겸손을 기본 사상으로 삼은 철학자였습니다. 묵자는 원래 공자의 가르침을 따른 유학자였습니다. 묵자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면의 자존감을 강화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묵자가 가르친 싸우지 않고 이기는 7가지 기술 중 오늘은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의미한 논쟁을 피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쟁을 하면 고집이 세집니다. 이런 종류의 논쟁에서 결국 얻을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쟁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기분이 좋지 않고 반대로 치면 친구와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와 논쟁을 벌일 생각이라면 2가지 중요한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설사 논쟁에서 이긴다 해도 그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논쟁에서 이겨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얻은 승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미덕은 겸손입니다. 마음을 열고 타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양쯔강과 황강이 큰 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작은 가을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묵자는 작은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성장시켰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성장은 타인의 강점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세상에 비하면 그저 작은 존재에 불과하므로 항상 겸손하게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셋째, 자기 자신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듯이 지나치게 자의식에 갇히면 세상과 사람들에게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자아가 너무 차 있으면 피로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언제나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넷째, 자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려는 이들이 많습니다. 과도한 자랑은 결국 질투와 시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빛을 조심스럽게 숨기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남자는 평범한 사람들과 관계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활성화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로부터 거리를 둡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남을 헐뜯고 자신이 베푸는 범위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생각에만 갇혀 살아갑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고통은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스토킹은 그들과의 관계를 스토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을 통해 대화와 승리의 방법을 통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밝은 삶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이 계속해서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